570페이지 보면은 주택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원래 이 법이 주택 건설 촉진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택을 건설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업 주체, 그 다음에 자금, 땅이거든요. 건설이란 말하고 건축이란 용어는 달라요. 집단적으로 지을 때 건설이란 용어를 써요. 우리 이런 건물 하나 지을 때 있지요. 아들은 건축 허가, 아파트 500세대 짓는다, 건설, 사업계획 승인, 용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을 할 때 사업 주체가 거기 보면 2번에 등록 사업자라고 있지요. 요거 하고 3장을 넘겨보세요. 3장을 넘기면 576페이지에 주택조합이라고 있나요? 이 부분들은 이 2개 시험에 이거는 매년 나오거든요. 먼저 나온 게 뭐라고 됐어요, 지금? 등록 사업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주택조합. 그러죠? 주택조합. 자, 등록 사업자라는 것은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지어서 팔아먹거나, 단독은 호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하고, 20호, 20세대 이상 짓거나 대지를 1만 이상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고, 그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업자를 등록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20만 이상 할 때 누구한테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시도지사에게 바꾸거든요. 아니 줄은 다 같이. 여러분 아직도 파악을 못해. 주제별로 나오면 제가 설명을 다 하고 다시 책에 줄 쳐줘 안 쳐줘요? 쳐주죠. 다른 과목별로 다르잖아요. 주제별로 설명 쭉 하고 쭉쭉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설명하고 다시 줄을 다 쳐주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뭘 공부할지 아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2번,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20만 이상 하려면 누구한테 등록? 국토교통부. 이때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3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개인 자격으로 하면 6억, 건축 분야 또는 토목 분야 기술자 한 놈 이상 확보해야 돼요. 자격증, 토목기사 자격증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무실 면적은 22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없었어요, 이제. 컴퓨터 2대 정도 드릴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춰서 누구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국토교통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결격 사유. 얘들은 안 돼. 집장사 못 해. 자, 어떤 애들일까요? 책 안 보고는. 걔네들 봉고차 타고 또 따라온다니까 그랬잖아요. 어리버리 삼총사와 그 일당들, 미성년자, 비성년, 비한정 후견인 3놈, 또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자, 그 다음에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안 된 자,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 그놈만 외우면 돼요. 등록을 해서 집장사 하다가 말소가 돼서 법 위반했다는 얘기죠.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못합니다. 요 놈만 딱 신경 쓰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1번. 자, 570페이지에 2번에 등록사업자 있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칠판에 설명 들은 거 위주로 줄을 치는 거예요. 1번 연간 단독주택 몇 호? 20. 공동주택 20세대. 가로 건너뛰고 일단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나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안 하면 집장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자, 시군구로 바꿔 놓는단 말이지. 참 시군구, 시도지사, 장관들 진짜 다 모아가지고 판문점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다만 다음에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 해놓고 밑에 박스 하나 나오나요? 자, 그 얘기. 박스에 나오는 이 아내들은 집을 지을 때 국토교통부에 가서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자체나 얘들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요.
에이, 국가 지자체가 집지인데 뭐 들라고 등록하고 그래요. 할 필요 없지요. LH공사, 지방공사 줄 쳐야 되겠네. 자,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20호 이상 건설할 때 국토교통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X. 여러분, 지방공사라는 말 내가 몇 번 얘기했지요? 앞뒤 말이 안 되거든. 지방공사가 뭘 할 때 중앙정부에 가서 등록하고 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는 지자체 산하공기업이거든. 중앙정부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항상 두드리 맞고 온다니까. LH공사는 모르겠다. 국토교통부 산하공기업이기 때문에. 자, LH공사하고 지방공사는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별도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줄치고 설명 듣고 5번을 반복하거든. 그러고도 지문 나오면 그렇지, 등록해야지. 문제 푸는 나하고 수업 듣는 내가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이렇게. 자, 그러면서 4번도 한번 보세요. 4번 저 끝에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 공익법인이라고 나오나요? 동그라미 하세요. 공익법인이 주택건설할 때 사업자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시험에 뭐라고 냈냐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공익법인은 주택건설할 때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냈어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얼마 좋아요. 이런 공익법인들은 별도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가로 2번에 등록 기준이 있나요? 오른쪽에 박스 보니까, 자, 자본금이 얼마 이상? 법인일 때. 자, 개인은 6억. 자, 두 번째, 다음에 기술 인력이라서 가나 맨 끝에 보면은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몇 놈? 건축 기사 작자나 다르라 그 얘기죠. 세 번째, 사무실 면적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가 갖출 수 있는 적정한 면적. 컴퓨터 2대 정도 둘 면적. 그래, 이해하면 돼요. 자, 객관식에서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이렇게 낼지 모릅니다. 재작년도에 없어진 거거든요. 적절한 면적 그러면 돼요. 그리고 어딜 보냐면은 저 밑에 4번에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처음도 아니고 공법은 여기저기 결격사유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거는 편안하잖아요. 뭐, 내 하던 거니까. 그죠? 내들 하던 것들은 수월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장 넘기면 낯설게 나온 놈이 한 놈, 그 놈만 알면 돼요. 다음 페이지. 등록이 말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놈. 자, 이제 어깨 이렇게 하면 쫙 한번 피고 또 허리 피고 이렇게 머리를. 여러분 이게 평소에 어깨하고 뒷목 좀 묵직하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움직이지 않고 많이 먹으면 여기가 또 이렇게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배를 비우면 여기가 맑아지는데, 이게 머리가 이게 여기 어깨 이렇게 푸는 운동하고. 자, 등록을 해서 집 장사를 하다가 법 위반돼가지고 말소될 수도 있잖아요. 말소가 됐으면 다시 등록을 하고 집 장사하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그렇지. 2년 지나야 돼요. 이걸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쓱 장난치는 거예요. 2년 지나야 돼요. 오케이. 2년.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573페이지에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의 말소라고 있나요? 자,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몇 년? 1년 이내 기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등록 말소하고 기분 좀 덜 나쁘면 영업 정지로 끝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영업 정지 기간은 몇 년? 1년. 그런데 단서가 다만 기억 또는 미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박스에 기억하고 미험은 체크해야 되겠네. 색깔도 다르네.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놈하고 미험은 등록증을 대여등을 한 자. 자, 그래서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원래요, 품격 없는 얘기 용어로 잘 외워져요. 그죠? 원래 단어가 격조 있는 단어는 잘 안 외워진다니까. 여러분 철학 수업이나 뭐 책들 보면 진짜 말도 현학적으로 안 외워지잖아요. 요건 금방 외우잖아요, 요건.
그죠? 자,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나오면 반드시 뭐 해버려? 말소시켜버린다니까. 이걸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놈이 서류 위조해서 사기로 등록한 거 아니야? 정을 빌려준 놈 아니야? 그럼 걸리면 반드시 말소시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니언처럼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 자본 잠식돼가지고 디귿에 고의과실로 공사 잘못해가지고 공정에 위해를, 즉 일반에게 위해 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입주자 손해가 가거나 사업의 결격 사유 하나 해당한다, 이런 말 나오죠? 결격 사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소하거나 몇 년, 1년 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등록한 놈하고 등록증을 딴 놈한테 빌려준 놈이 있지요. 그러면 반드시 걸리면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은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자꾸 수업 들을 때 외우고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서복서복 문제 풀리면 진짜 문제 정답 보이면 기분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 나머지 안 봐도 되니까. 자, 2장 넘기세요. 이제 576페이지에 이 법의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주택조합 나오죠? 우리 자, 공법에 조합이라는 거 있지요. 도시개발 조합 들어봤지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들어봤지요? 네, 세부적인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봐야 사회만 나쁘지 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주택조합. 왜 공법이 어렵냐 하면은 그 소주제별로 놓고 보면 민법이나 등기법이나 이런 것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간단해. 행정 규제이기 때문에. 근데 야들이 법마다, 우리 법이 6개잖아요. 6개, 여기도 조합, 여기도 조합, 여기도 조합, 다 달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때는 7명 이상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서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고? 지정권자. 시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지정권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과반수, 그러죠?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받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시장군수 등에게 받고 동의 재개발 재건축 다르잖아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예. 여러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토지 면적은? 내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에 한번 해보라는 표정 짓는 바람에 한번 해본 거 아니야? 얼굴 표정에 해봐봐. 했잖아요. 재개발은 1, 2, 3, 4,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자 4개 동을 아파트 그리고 각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합 또 나오죠. 지금 나오는 조합은 자, 내 집 마련하려고 조합을 만드는 게 지역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그 다음 내 가진 집을 리모델 하려고 만드는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조합이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거기서 나의 땅, 나의 집을 제공하고 조합은 되는 거고,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은 우리들이 돈을 조합 만들어서 돈 내서 땅을 구입해서 직접 아파트를 지으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원의 자격은 양도 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는 거야. 그 조합원 자격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있죠. 양도 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을 사고 팔 수 있냐는 개념이에요. 내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조합원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용어는 조합이란 말을 썼지만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의를 보세요. 주택조합이란 다수 구성원이 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자 주택을 마련하거나, 그러죠? 66조에 따라 리모델링 하기 위해 결성하는, 다음 조합을 말한다 해놓고 박스에 1. 지역주택조합 6글자 동그라미 하고, 2번에 직장주택조합 동그라미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주택조합 종류 몇 가지? 야, 이거 오늘 이후로 이건 진짜 완벽하게 해야 돼요. 가끔 제가 그 신문에 요새는 안 나옵니다만은 작년 연말까지 해도요, 각 신문에 하단에 이따만한 광고로
서울대 전철역 걸어서 몇 분 해가지고 피톤치드 뭐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1,700만 원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분양받을 절호의 기회에 막 눈 확 땡겨가지고 밑에 하단 쪼만하게 안 보이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라고 한 거예요. 달라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만이 그걸 내가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주택조합 종류 몇 가지? 자, 그럼 하나하나. 자, 같은 지역의 서울 시내에서 주소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만드는 조합. 이게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만드는 걸 직장. 자, 이 두 놈은 내 집 마련이요. 내 집 마련. 개개인이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단독주택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만들자. 500명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3억씩 내자 이 말이야. 돈을 내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설회사 선정해서 직접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직접 지어서 분양할 때보다 15%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합 간부들이 해먹고 도망가고 땅을 매입을 못할 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놈은 항상 머릿속에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두 놈은 대지 땅 면적 나오고 용적률이 들어가면 세대별로 몇 평짜리 지을지 설계가 들어가면 몇 세대 지을지 나올 수 있잖아요. 500세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돼. 250명. 아무리 작은 주택조합도 20인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말 나왔죠. 얘는 건설해요? 안 해요? 하는 게 아니지. 그럼 이 두 놈은 조합원 되려면 집 있는 놈이요? 없는 놈이요? 이때 이놈 저놈은 여기 아니야. 얘기하기 좋아서 하는 거지. 있는 놈 없는 놈 그러냐? 그러지 말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자, 여기는 집 없는 사람이 조합원 될 수 있는 겨? 집 없어야지. 내 집 마련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통계 수치로 100% 넘어버렸어요, 지금. 그것은 통계 잡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막 다 n분의 1로 해버리고 오피스텔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층짜리, 4층짜리 빌라 다 가고 이런 거 보면 주인 한 사람인데 세대를 사는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두 놈은 항상 집을 짓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나의 집 만들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니까 주택 보급률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이거 살아가지를 못해. 85 이하 한 채 정도는 가져도 조합은 될 수 있게. 자, 원래는 무주택입니다. 집 있더라도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는 가져도 좋아.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 되려면 집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 새집, 헌집. 헌집 몇 년 이상 묵은 거? 15년. 그러면 증축하려면 리모델 할 때 전용면적 얼마까지? 30%까지 전용면적 덜 받고 세대수 늘릴 수 있다. 15%. 위로 가는 건 몇 층까지? 3층, 14층 이하는 2층. 그러죠. 이게 그놈이요. 자, 여기서 이 두 놈을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서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지. 집을 지을 땅에 80% 이상 땅 확보했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 이게 없었어요, 재작년까지. 그래서 개판된 거거든. 자, 리모델은 조합 만들 때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 낼까 안 낼까? 이거는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죠? 이게 80% 이상 사용권. 그 대신 구분소유자 동의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러죠? 진짜 이게 본질 모르면 이거 헷갈린다니까, 나중에. 두 놈은 내 집 마련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두 놈은 설립인가 떨어지고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단 말이요. 근데 요 놈은 설립인가 떨어지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새 주택조합 전부 다 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틀려버리지. 야는 집을 짓는 게 아니란 얘기지. 리모델링 허가. 얘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새로 집 짓는 거. 얘는 리모델링 하는 거. 오케이? 자, 주택조합 종류 몇 가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합 만드는 걸 지역. 국가나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만드는 게 직장.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드는 게 리모델 하려고. 자, 그러면 박스 밑에 가로 2번 조합의 설립인가라고 있나요? 제목에 줄 치고 일단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578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밑에 4번 조합의 설립 신고 있나요? 이 설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해도 되는 경우 있네요. 예. 그럼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외우지 말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요. 가로 2번의 설립인가.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종시 제주도 그다음 시군구청장의 인가받습니다. 누구한테 갔어요? 시군구. 그다음 옆에 줄 쳐야 돼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죠. 저러면 누구한테 가서 설립인가 받고? 시군구. 인가받은 걸 변경하거나 조합 해산할 때도 인가받나요? 그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위 일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으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줄 치세요.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몇 프로? 그게 요 두 놈이요. 두 놈. 다 저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3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결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인가. 자, 리모델 할 때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 들어가라 이 말이요. 박스에 겨. 단지 전체를 리모델을 하고자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을 리모델할 때 동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거 거시기가 또 동의가 또 나오는구만. 우리 공법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막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불쑥불쑥 나오는 게 왜 에이리언 영화 보면 있잖아요. 막 상상도 못하는 불쑥불쑥 기어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리모델 여러분 다시 어깨 한 펴고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아파트 단지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전체의 3분의 2가 과부가 됐다 이렇게 외워야지 뭐. 과반수. 전체 얼마? 3분의 2. 동별 과부. 어쩌고 하는 거예요. 3분의 2 동별 과반수. 자, 한 동만 해도 돼요. 그때는 동별 3분의 2. 그 동의 3분의 3을 썼네. 자, 조합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 한다. 전체 얼마? 3분의 2. 동별 과반수 요건 갖춰야 조합 설립할 수 있어요. 한 동만 하면 3분의 2.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라 반복 안 하고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 자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10번 하면 지겹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 10번. 자, 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 한다.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동별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동별 과반수. 이렇게 10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걸 못 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오케이? 자, 이거 있잖아요. 저 뒤에 마지막 시간에 리모델 허가받을 때 동의가 또 나오거든. 그때 요거 물어보면 또 희한한 사람 다 나와요. 이거 4분의 3도 나오고 난리가 아니야. 1시간 만에 3분의 2가 과부가 됐다.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꾸. 자, 아파트 전체 리모델 한다. 조합 만든다. 전체 얼마? 3분의 2 동별 과부.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4번 줄 치세요. 우리 진짜 합격에 참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이해 가요?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도 동의했다가 철회할 수 있지요? 인가 신청 전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왜 이름 쓰고, 찍고, 민증 복사해가지고, 2통 만들어가지고 우체국 가서 내용 정리를 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자, 오늘 월요일 날, 리모델링 한다고 내가 아파트 소유자가 동의해줬어요. 금요일 날 설립인가 신청하는데, 내가 오늘 동의하고 내 친구한테 내 아파트를 내일 팔았다고, 그리고 그놈은 이제 현재 소유자지만 동의 안 했다고 또 깽판치면 안 되잖아.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 재개발, 재건축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로사 한 번에 인가 신청서 제출 있나요? 이제 또 재미있는 게 나와요.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한다고 인가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하여 주택건설 대지 완화라는 시군구에가 제출한다 해놓고 박스에 기어 인가 신청할 때 지역 직장주택조합일 때 내는 서류 있지요. 1, 2, 3, 4, 5, 6, 7까지 내는 서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 나중에 실무할 때 필요하다 싶어서 넣는 건데 6번은 줄 쳐야 돼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프로?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 들어가야 돼. 등기를 했든지 지상권 설정했든지. 몇 프로? 자, 얘는 리모델에 필요해요? 그 갑은 뭐라고 돼서 갑은 지역 직장이라고 됐잖아요. 이제 확실했지 이제. 이거 여기서 시험 냈다니까. 리모델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라고. 말이요 소요? 말이 안 되지. 아파트 여러분 생각 좀 해봐봐요. 리모델을 한다는 얘기는 1000세대 리모델을 하잖아요. 구분 소유자들이 땅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우리 아파트 입주자 땅이잖아. 그리고 리모델 하는데 뭐들 80%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집을 짓는 게 아닌데.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와봐. 리모델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위, 가에 1부터 5까지 서류 내려매요. 그럼 그 위에 6번 서류는 안 내도 되네. 그 6번이 뭐요? 그렇지. 80% 사용권 확보하는 서류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서 2번은 법 제11조 4만 각호에 결의 증명한 서류, 결의서는 내야지. 동의서. 그래서 아까 아파트 전체 리모델 한다.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동별은 과반수. 한 동만 하면 3분의 2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재밌잖아요. 중개업자 여러분, 손님이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책 보고 따닥따닥 준비하면 되지 그 뭘. 그러면서 전체 아파트 지을 땅 몇 프로 80% 이상 확보했다는 서류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신 리모델 할 때 조합 만들 때는 구분 소유자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578페이지에 4번 조합 설립 신고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 거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줄치고 직장주택조합을 동그라미 하고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에다가 신고해야 한다 줄치고,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똑같이 신고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저 말이죠.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 있죠, 이거. 리모델도 마찬가지고 설립할 때 시군구에 가서 설립 인가 받는 거죠. 설립 인가 받는다니. 리모델은 왜? 원복이 왜 그랬어? 신경 좀 써줘. 자, 봐봐 다시. 이 세 놈 있죠. 시군구에 설립 인가 받는 경우에. 그런데 그 중에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에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라는 걸 빼버린다니까.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직장주택조합이라도 뭘 받을다고 말하고 뭘 받을 때만 국민주택 받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만 뭐 하면 되고 신고. 남이 다 설립 인가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5번에 조합원의 자격 있나요? 자격 있나요? 야, 드디어 지역주택조합원 되려면, 직장주택조합원 되려면, 리모델 조합원 되려면 요건이 있겠죠. 야, 이게 우리 진짜 이거는 진짜 우리
필드에서 써먹는 거라니까, 필드에서. 자, 1번. 주택조합은 리모델 제외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50% 이상의 조합은, 자, 500세대 지을 것 같으면 250명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야 되고 20인. 자, 이때 이 요건이 리모델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리모델은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제외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박스에 기억. 지역주택조합원 나오죠? 자, 가번 나오는데 그 가번의 문장이 참 산만하게 법조문이 돼 있더라고요. 꼬딕체 된 것만 찾아 줄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줄치고 다음 줄 중간에 붙어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 다음 줄 끝에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할 것 해가지고 한 장 넘겨봤더니 1번 가로 1번 중간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다다음 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일 것. 2번 중간에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하나여 전용면적 얼마 이하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 그 다음에 동일한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 6개월 동그라미 하고 3개월로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지역조합원 되려면 서울 시내 주소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6개월. 자, 칠판 또 보는 겁니다. 지역조합원 되려면 첫째, 언제부터 무주택자 언제까지? 앞장 넘기지 말고 순식간에 앞장 넘기려고 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라고 됐죠? 아닙니다.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일까지라고 됐죠? 아닙니다. 입주 가능일까지라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얼마 이하? 이거 60으로 원래 60이었거든요. 80으로 또 확정해 준 거예요. 85 이하 한 채 정도 가진 세대주고 같은 지역의 주수가 얼마 이상은 돼야지. 그럼 연습하셔야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부터 조합주택 다 지어서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있더라도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 정도 가진 세대주일 것이며 같은 지역의 주소가 6개월 이상 되면 지역조합원 될 수 있다. 직장도 말이에요. 원래는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보면, 니은 보세요.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사람. 위 기역의 가에 해당한 사람일 것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집 있더라도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는 가져도 된다, 이 말이야. 단서가 나와요. 다만, 줄치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로 한정한다.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남북 간에도 대화하잖아요. 남북 간 대화합니다. 자, 그러면 손님하고 얘기 좀 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때는 85 이하 한 채 가져도 조합원 될 수 있나요? 85 이하 한 채 가진 사람 직장주택 조합원 될 수 있냐 이 말이요. 이제 이 남북 분단도 가슴 아픈데 이 강실에서 파가 이렇게 나눠 된다 파 안 된다 파 같은 책으로 같은 놈이 강했는데 받아들인 건 반대로 받아들이니 이 무슨 조화냐 이 말이요. 막 속에서 막 그시게 해요. 자, 잠깐만. 지역이든 직장이든 똑같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돼요. 오케이? 가져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하잖아요. 이럴 때는 무주택자만 조합은 되는 거야. 오케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손님이 왔다니까요. 수수료 2천만 원짜리. 수수료 2천만 원짜리 20억짜리 막 아파트 막 20억이면 양따 치면 한 2천 되지 않나요? 20억이면 0.6 받으면 1200 넘네. 0.6만 받아도 0.5가 1000만 원 아니요? 그러죠? 리모델 아파트 사고 판다니까? 20억짜리? 현대하고
하이페리온 합쳐서 한페리온 할 뻔했네. 하이페리온이 제일 비싸지 않아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아파트? 여기 우뚝 두 군데 있잖아요. 하이페리온 제일 큰 평수가 몇 평쯤 돼요? 60평이라고 해. 60평. 하이페리온 60평 얼마나 25억 가지 않나요? 20억? 20억 그래 20억이면 어떻고 20억 정도 간다 쳐요. 아파트 20억 안에 했다. 0.5% 받았다. 그리고 1,000만 원 이내 양타 치면 2천 한 방에 손 떨릴 것 같아요. 수수료 언제 줄 거예요? 현금 줄 거예요. 통장으로 넣을 거예요. 카드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가세 10%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수수료 줄 때 왜 현금 영수증 얘기 안 꺼내냐면 부가세 10% 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저 뻘짓거리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수강생이니까 아마 제가 공감할 것 같아요. 합격하면 공감 못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수료 낼 때 여러분 신용카드 내본 적이 있어요? 자, 매매는 주택거래 신고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국세청에 들어갑니다. 중개수수료를. 근데 전월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수수료 국세청에 받은 대로 신고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실장들 있죠? 4대 보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시급 7,500원 적용될까? 안 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4대 보험 비용 처리 안 해도 되거든요. 현금으로 받아 먹으니까 다 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전국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전월세 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다 매출에서 없어진다니까요. 수수료만 다 세금 내게 하면 그 세금 엄청나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들이 중개사 되는 순간 생각 자체가 하기 싫은 생각이에요. 세금 안 낸다니까. 전세 월세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다. 전혀 세금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2명 뽑아도 4대 보험 할 이유가 없어. 왜 봉급 150만 원 줘도 그냥 줘도 표시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시급 보장도 안 하면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다니까. 그리고 9시 반에 출근해서 7시 반까지 가야 돼요. 토요일 날 항상 근무해야 돼요. 토요일 날 근무할 때 1.5배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열악하네.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직장주택 조합원 되려면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돼? 안 돼? 돼요? 야도 돼요? 오케이.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으로 직장주택 조합 만들 때는 신고하잖아요. 이때는 85 이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조합원 되려면 안 된다고.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거든.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직장주택 조합원 될 때는 완전 무주택자여야만 조합원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지역 직장 원래는 85 이하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 지금도 몇 사람은 뭔 얘기야 하고 있다고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 있죠? 야는 밑에 가나다 맨 끝에 보면 공동주택, 복리시설,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자, 여러분 다시. 지역, 직장, 리모델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 되려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것도 공동주택, 복리시설 소유자 아니요? 몇 년 이상 묵은 거? 15년. 그렇지. 야는 집 없는 사람이 원칙. 있더라도 얼마 이하? 85 이하.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직장주택 조합원 되려면 완전히 없는 사람만.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줄 쳐야 돼.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직장,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단 말 나오죠. 주소가 됐는데 잠깐 질병치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소를 잠깐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시군구에서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읽으면 너무 암기할 것도 아니야. 누가 인정하면? 시군구. 자, 가로 6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나오죠. 짜잔, 여러분요. 지역 직장 리모델 있잖아요. 리모델 주택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어. 그 조합원 자격을 양도 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의 아파트를 야한테 팔면 야가 조합원 되는 거야. 재산권의 개념이라니까 야는 관계없다고요. 이 두 놈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안 돼. 교체 신규 가입이. 알아야 돼 그거? 자 그러면 1. 지역이나 직장 두 놈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언제부터? 나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수업을 하지만 객관식 문제 풀 때 어디 진짜 20년을 이제 했다. 단 하루도 난 이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20년을 매년 같이 책 쓰고 막 분석하고 했는데 보이거든 문제 나오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틀리는 줄 알아요 내가. 항상 좀 짠해. 이래 몇 번 떠들어도 틀리는 거 내가 알거든요.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집을 짓는다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교체하고 신규 가입 안 된다고 그랬죠. 예라 하잖아.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봐요 다시 한번. 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조합 이름으로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거 아니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내냐. 그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다고. 그래서 꼬딕처럼 만드는 이유가 다 있다고. 내년부터는 이거 빨간 색깔로 아니면 황금빛으로 넣든지. 황금빛 어때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에다가 황금빛으로. 황금빛 볼 일이 없어야죠. 와가지고 와 올해는 황금빛이네. 많이 좋아졌네. 이러지 말고 학원 좋아졌네. 황금빛으로 막 해가지고 건빈을 또 해놨네. 막 이러고 막 아예 그 위에다 별도 그려놨네. 3개씩 막 이렇게. 자 지역 직장은 언제부터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봐. 내가 조합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됐죠.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기억 조합원 수가 지난달 안 한 거잖아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로부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 모집에 승인받았단 말 나오죠. 아 그래가지고 추가하는 거야 관계없지. 시군구에서 승인해 줬는데. 자 그건 뭐 정답 처리될 건 없고 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사유로 결연이 발생해서 충원한대요. 갑은 조합원 사망이란 말 나오죠. 사망해가지고 결혼 생겼는데 충원하는 건 어쩔 수 없잖냐. 그 다음 답은 줄쳐요.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얼마 미만? 자 봐봐. 아까 500세대를 짓기로 했으면 조합은 얼마 확보하라? 250명 확보해야 되죠. 확보해 딱 했다니까. 그 중에 50명이 조합장 보니까 눈도 작고 얼굴도 크고 사투리도 막 쓰는 것 같고 막 요새는 사투리 안 씁니다만은 눈 작고 얼굴 크고 영 재수없이 생겼어. 50명 탈퇴를 해버린 거야. 그래 200명밖에 안 되죠. 탈퇴했잖아요. 충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얼마가 안 돼버려가지고 50%가 안 돼. 자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2번, 3번, 4번, 5번 묶어놓고 이 사이즈가 객관식 내기 진짜 좋은 사이즈라니까. 2줄 내외. 동그라미 2번. 위 일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언제 기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날 3월 1일 날 기준으로 너 무주택자냐 85 이냐 6개월 됐냐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날. 그 다음 위 일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한다고 인가 신청하는 것은 집을 짓겠다는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날까지 변경을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가 모집에서 변경됐잖아요. 변경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라?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라는 단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단어 있지요. 이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몇 번을 반복해도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다 그렇거든요. 자꾸 뜯어내기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뭔가 낯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고등학생 다니는 아들내미 친구가 오후에 전화가 왔어. 어머니 너 대처리를 합니다. 저 없어요? 그랬더니 없어. 저 대처리인데요. 들어오면 꼭 전화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들내미 들어서 야, 네 친구 전화 왔더라.
전화하라던데 누구요? 만수인가 철수인가 만수라 하던가 철수 태철이 아니 태철이 아닌데 그런 적이 있어 없어요? 비슷한 경우 그죠? 성의 없이 이렇게 태철이 그래 알았어 태철이 해놓고 나중에 누구라더라 이렇게 그때 두세 번 입으로 떠들었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귀로만 들어버렸어. 그러죠? 그래서 군대 가면 저는 처음에 갈 때 지휘관이 딱 할 때 복명복창하라 하는 말의 의미를 나중에 알았다니까. 전시에 그 정신 없을 때 저 가가지고 몇 중대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놈이 가가지고 깜빡 잊어본 거야. 몇 중대? 2중대? 1중대? 그러다 총 맞아 죽어버렸지. 예, 2중대 3수대 가서 뭐를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딱 떠들면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하고 뛰어가는 순간 잊어먹어버리잖아요. 그렇다니까. 제일 좋은 공부는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조합 설립해야 조합이 만들어지지. 그죠? 조합이 아파트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게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알겠죠? 자, 충원할 때 야가 조합은 자격됐나 안 됐나? 언제 기준? 자, 동그라미 2번 다시 보세요.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1. 그래서 충원했죠 이제. 조합 인가반상 변경했잖아. 다 바꾸려면 언제까지 하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라. 4번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없었어. 이 재작년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또 텔레비에 2580 나와가지고 막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재산 날렸다 하고 농약 먹고 이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못 받아. 조합은 됐죠? 지역조합은 가입하자 말자 업무 추진비 2천만 원 1,500 내야 돼. 낸단 말이야. 그래 2천만 원에 500명 돈이 얼마겠냐고 그러죠? 그래서 조합원 모집한다고 계속 신문에 광고 내요.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해요. 그리고 어디 광고했다. 그 광고할 때 사기 엄청나게 쳐요. 신문에다가 50회 일괄로 계약하면 광고비 30% 할인해 주거든요. 근데 똑같은 계약을 해가지고 30% 띄어먹어요 간부들이. 그다음 사적으로 도망가 버리고 교도소 각오를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탈퇴하면 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돼 있지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언제부터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된다? 네?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설립 인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돼요. 근데 교체하는 경우 조합원이 일부 사망했다, 탈퇴해버렸다, 50% 안 됐다. 충원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충원할 때 그놈이 조합원 자격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언제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 그러면 다 바뀌었죠 이제. 바뀌는 것은 언제까지 하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날까지 바꾸라니. 그 다음에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받을 수도 있다. 기억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밑에 문제를 찬찬히 푸는 건데 나중에 자, 맨 밑에 문제 있지요. 28회 답이 표현 잘못됐어. 4번이에요. 1로 됐잖아요. 이 손가락이 가다가 휘어가지고 4를 찍은 거예요, 내가. 4여 4? 1을 찍은 거지. 잘못 찍어서. 4로 해서 쉬는 시간에 풀어요. 쉬는 시간에 좀 풀어봐요. 재밌으니까. 다음 페이지. 582페이지에 임원의 결격사유 있나요? 드디어 공법의 결격사유의 마지막이 나왔어요. 계속 결격사유 나왔잖아요. 자, 이 결격사유가 재작년도에 하도 조합 간부들이 해먹고 도망가가지고 좀 강화를 시켰어요. 자, 얘들, 뻔한 애들. 자, 어리버리, 삼초살당. 자, 미성년자, 비성년, 비한정, 후견, 세 놈하고 또, 파산소급하고 복권한 놈 또,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그 다음 집행, 유예. 여기까지가 공통이야.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고도 무의하게 형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그래서 박스 보면은 미엄 줄쳐야 돼요.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 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장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판사한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걔는 유죄, 무죄? 유죄요, 무죄요? 집행유예라니까? 발음이 유죄죠. 징역을 선고했다니까. 2년 땅땅. 그 대신에 주로 집행유예는 이재용이 같은 애한테 선고하는 게 아니고, 집행유예 원래 취지가 야가 20살 때 네 올해 날이 몇 살이냐? 빨리 얘기해라. 28이라고 그랬냐? 26? 지 나이도 28이라고 그래. 얘가 20살 때 해운대 놀러 갔다가 사고 쳐가지고 애 아빠 된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20살 때 애 낳는데 낳는 김에 셋을 낳아버린 거야. 한 5년 만에 다다다다닥. 그래서 얘가 지금 28인데 애가 셋이 딸린 애 아빠예요. 애 아빠인데 마누라가 또 병들어서 지금 젊은데 애를 셋 연달아 낳다가 병들어가지고 애는 셋인데 7살, 5살, 3살 배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우발적으로 술 먹다가 친구하고 사고 친 거지. 그럼 판사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탄원서 들어가고 반성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너무 센 범죄 저지르니까 징역을 선고를 해서 2년. 판사가 볼 때 근데 교도소 가버리면 마누라도 완전 병도 그렇잖아요. 애 셋 삐약삐약 하고 있잖아요. 얘가 돈 벌었는데 애들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아, 딱하네.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형의 집행을 내가 유예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교도소 가는 걸 내가 유예해 주노라. 그러면 집행유예 3년이면 3년 동안에 다른 범죄가 사실 없잖아요. 형의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 제도가 집행유예 제도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선고유예는 청소년 범죄일 때 주로 이 제도가 효력을 발생해요. 자, 17살 먹었다. 14살이 안 되면 형사 미성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 근데 요새 16, 17 되면 덩치 엄청 크잖아요. 17살 된 미성년자가 사고 쳐버린 거야. 판사가 볼 때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형의 선고를 하면 유죄되고 전과자 되니까 얘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 처음이고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너 17살 만에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형의 선고를 2년을 유예한다. 그러면 선고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안 한 거니까 죄 없음이야. 유예 기간 지났잖아요. 아무 죄 없으면 형 선고 안 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무죄지. 그죠? 그런데 왜 여기는 결격사유냐?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 할 때 건달, 날건달, 조폭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선고 유예라는 얘기는 그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했다 안 했다? 한 사실은 있다는 얘기야. 법적으로 무죄일 뿐이지. 너는 조합장 하지 마. 이 얘기돼. 너는 사기치고 횡령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형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에 해당해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중개업자 결격사유에서도 선고 유예 기간 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들고 사업할 때.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1번.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리모델은 리모델 허가 신청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두 놈은 설립 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세요. 리모델은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저 밑에 9번. 조합원의 우선 공급 있나요? 이 규정 때문에 조합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조합 당연히 리모델 아파트 짓는 게 아니니까 제외하고,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500세대 짓는데 조합원 300명이다. 조합원들한테 우선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200세대 남았죠. 15% 더 비싸게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에도 대개 법조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요, 지역조합원 자격 있죠? 이거 되면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잖아. 무조건. 내가 돈을 만들어서 낼 수 있냐 없냐,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거든. 그리고 조합원 자격을 A가 B한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처벌된다니까. 그러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3년 3천만 원이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저 585페이지 보세요. 14번 조합원의 모집 신고 공개 모집 있나요? 야들도 사이즈가 새로 개정돼서 중요합니다. 1번 지역 직장 두 놈은 설립 인가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 설립하잖아요. 시군구에다가 뭐 하래요?
이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요새는 조합원 모집할 때 구청 가서 신고해야 돼. 그리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위일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 충달, 결혼을 충원하거나 충원하고 미달이 한눈에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충달이라 한 거예요. 충원하거나 마음은 급하고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해서 모집할 수도 있다. 미달돼가지고 재모집할 때 선착순으로 신고 안 하고 선착순을 해도 돼요. 자, 원래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면, 모집한다고 신고해야 되면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 모자라가지고 다시 재모집할 때 신고 안 하고 모집, 선착순을 할 수 있다. 한 장 넘겨가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또 28에 나온 거잖아요. 찬물 한 잔 묻고 올 테니까 요 문제 오늘 수업 좀 늦게까지 할 거예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 조합 두 문제 천천히.